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한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면을 중요하게 보는가에 따라서 지능형 가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인공지능 비서나 음성 비서라고 좀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음성을 통해서 가전제품을 제어하거나 사용자 대신 어떤 일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기와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릴 적 제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고나 할까요? 인공지능 비서가 어릴 적 모습과 예. 비슷하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가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이제 주말에 오시면은 네. 주로 소파에 누우셔가지고 뭐 요나 뭐 이 채널 좀 바꿔봐라, 네. 요나 뭐 냉장고에 먹을 건 없냐, 자꾸 뭐 이렇게 뭔가 계속 시키셨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아버지의 좀 주말 비서였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 비서에게 기대하는 것도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알렉사, 뭐 좀 찾아줘, 뭐 누구야, 음악 좀 들려줘,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제 말로 인공지능 비서에게 사람 대신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예전에 아버지가 뭐 시키실 때 뭐 투덜대거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전 착한 학생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뭐 이런 경우 이런 대답을 원하진 않았는데 뭐 투덜대지 않는, 그 반항하지 않는 인공지능 비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비서로는 이제 아마존 알렉사와 구글 홈이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 알렉사는 2014년에 출시되어서 약 300만 대가 넘게 팔린 아마존 에코에 설치된 음성 인식 비서입니다. 2015년서부터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키트, 줄여서 SDK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을 공개해서 누구나 아마존 알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바람에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기도 하죠. 출시 초기에는 솔직히 좀 간단한 명령만 알아듣고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능이 3천여 개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덕분에 이번 CES 2017에서도 이 알렉사를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인공지능 비서로는 역시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돼서 구글 홈과 구글 픽셀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알아듣고 이걸 명령을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장점인 단순히 인공지능이라는 면만 비교하면 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비서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발표가 좀 늦었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키트 공개도 좀 늦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말로 뭔가를 시키려면 소위 말하는 말귀라고 하죠. 말을 예. 잘 알아들어야 할 텐데 인공지능 비서들이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아쉬운데요. 네. 일단 음성 인식률만 놓고 보면 한 90에서 95% 정도는 다 알아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5% 모자란 것이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좀 꽤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점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네요. 예. 특히 이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직 사람을 구분해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제 동생이랑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소리에도 반응해서 뭐 오작동한다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가끔 대답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말을 걸고 답을 듣기까지 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 이 밖에도 또 애플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리,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시리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있죠. 사실 이 애플에서는 시리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코타나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시리 같은 경우는 이 음성 인식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세상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준 그런 기능이었죠. 하지만 애플 기기에서만 돌아가고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별로 수집하지를 않습니다. 덕분에 이 발전이 느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애플이 발매한 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 덕분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MS 코타나 같은 경우는 정말 비서 역할에 충실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MS의 오피스 프로그램과 이제 통합이 돼서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좀 많이 자동화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자면 코타나나 시리나 둘 다
음성 비서이긴 하지만 아직 알렉사처럼 다른 가전제품을 연결해서 조작하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여전히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해외에서 만드는 인공지능 비서들 살펴봤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인공지능 비서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 비서들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 수준이 해외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은 아니고요. 아마존 에코와 가장 비슷한 제품으로는 이제 누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한국어 음성 인식은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요. 초기 아마존 에코와 마찬가지로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좀 흠입니다.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TV 채널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날씨나 스케줄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뭐 피자를 주문해 준다거나 뭐 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인데요. 예. 또 최근엔 비슷한 제품으로 기가지니라는 제품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또 곧 출시될 것으로 여겨지는 인공지능 비서도 있고요. 일단 갤럭시 S8에 탑재된다라고 밝혀진 벅스비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인수한 비브랩스에서 만든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다른 인공지능 비서들에 비해서 많이 좀 복잡한 질문도 이해하는 것이 이 인공지능의 특징인데요. 일단 삼성파이에 탑재된 형태로 먼저 좀 선을 볼 예정입니다. 예, 뭐 영화나 뭐 만화에서 보던 인공지능 비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예. 가장 먼저 손봐야 될 곳이 어딜까요? 사실 그 한국어로 사용하기 힘들다라는 좀 치명적인 단점을 제외하고서라도요. 예. 인공지능 비서들은 각각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 말을 알아듣는 부분인데요. 간단한 질문은 처리를 해도 이 대화를 나눌 정도의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연달아서 그런데 그 사람 나이는 몇 살이야? 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한 한 인터넷 검색기 정도의 이제 수준인 거죠. 예. 또한 이 가전제품과 연결 방법이 좀 간단하지 않다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아마존 알렉사의 경우 다른 가전제품과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죠. 연결 방법도 좀 불편하고 예. 소통이 아직 원활하지는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까요? 일단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인공지능 비서는 앞으로는 좀 복잡한 질문을 잘 처리를 하고요. 또 이 맥락에 맞게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좀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점점 더 진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신만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일 것 같은데요. 결국 더 많은 가전제품과 연결되어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서가 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직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주말에 뭐 심부름 시키면은 투덜대는 뭐 아들을 대신할 인공지능 비서가 자리 잡겠죠.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